자, 오늘 9월 12일입니다. 9월달 시장은 물리기 좋은 달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일단 해드리긴 했는데 시장 상황이 그다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같이 시장 상황 한번 보고 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저희 리딩에서는 현금을 굉장히 좀 많이 만들어 놓는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언급을 좀 해드리고 같이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은 좀 굉장히 좀 좋게 끝이 났죠. 그래서 시장 안에서도 미국 시장 상승에 대해서 우리 시장도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미국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았는 걸로 일단 보입니다. 시장의 질적인 부분은 사실 미국 시장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질적인 부분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요. 좋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오늘 오전에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 같이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해보도록 하면 요건데 오늘 그 시장이 일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일단은 보였지만 시장 안에 있는 종목군들, 소위 말해서 S&P 500 시장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뭐 강세를 보이거나 했던 그런 모습은 일단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세 보였던 가장 주된 이유는 일단 테슬라 때문인 걸로 보이고, 어이구야 왜 이렇게 올라, 그쵸? 테슬라 때문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테슬라가 한 10% 일단 급등해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테슬라의 급등 요인 자체는 도저 컴퓨터죠. 그게 확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테슬라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자율주행이 사람이 생각하는 식의 움직임을 좀 많이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카메라로 일단은 사물을 보고 그 다음에 AI로 생각을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데이터들, 사람으로 따지면 경험이겠죠. 그 경험치에 비추어서 핸들을 돌린다든지 악셀을 밟는다든지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그게 지금 미국에 생각을 할 때는 단순히 이게 전기차 관련된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의견 자체가 굉장히 강했고, 이 의견들 때문에 주가가 좀 강세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단 아니었다. 테슬라는 올랐지만 자율주행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지금 시장 안에서는 인식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그다지 강하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가 1% 가까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퀄컴은 강세를 보였는데, 퀄컴 강세는 애플에 지금 원래 이제 퀄컴의 칩 자체가 들어가는데, 이 퀄컴의 칩을 이번에 사용하고 이제 사용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놔놓고 다시 사용을 연장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단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일단은 생각을 일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종목군들 중에서 아마존 좀 반등이고 나머지는 희다하죠. 지금 보시면은 제가 희다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래쪽에 녹색이 강하면 한 3% 정도 상승인데, 이 정도 녹색 색깔을 보여준 게 아마존, 그 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GPT, AI 부분을 우리 현실 세계에서 AI 부분을 하는 건 아니고 어디서 하는 거냐 하면은 메타버스 안에서의 소위 말해서 AI가 구동되는 그걸 연구를 많이 합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이 IT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을 보인 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장이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 더 봐야 되는 부분은 미국 달러 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이걸 보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자, 이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보고 가도록 하고요. 달러 인덱스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달러가 계속 강세 쪽으로 좀 움직임을 좀 방향을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가 어제 일단 약세로 조금 전환이 되었죠. 그렇죠? 어제 약세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고, 오늘 다시금 강세로 좀 전환이 조금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였어요. 달러 인덱스를 보는 가장 주된 이유는 사실 이건 달러 인덱스 뿐만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일단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보도록 하죠.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강세를 보였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보였다는 얘기는 달러에 비교가 되는 다른 통화들, 유로화가 됐던, 엔화가 됐던, 아니면 스위스 프랑이 됐던, 아니면은 스웨덴 크로나가 됐던 이런 통화들이 약세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계속 강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사실은 시장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냐 하면 두 가지 요인이 일단 있는데, 이거는 기억을 일단 해 두세요. 시장에서 아직은 얘기를 강하게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두 가지 요인에서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달러입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엔달러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엔달러가 계속해서 약세 움직임을 좀 보였고, 엔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이게 뭐가 생기냐 하면은 달러 캐리 트레이딩 자체가 일단은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알다시피 일본의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금리죠. 일본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예요. 일본의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돈을 빌려서 다른 나라에는 좀 플러스 금리니까 여기 투자만 그냥 해도 금리 차이도 일단 노려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본의 흐름 자체가 조금 약세로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환에 대한 부분의 이익도 일단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엔이 캐리 옮기는 거죠. 그렇죠? 들어서 옮기는 거,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 자체가 해외로 많이 나가 있어요. 해외로 많이 나가 있는데, 지금은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최근에 이제 엔화가 약세로 계속 가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일본의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작용하는 효과 자체가 50% 이상이 됩니다. 비중이. 그렇죠. 일본이 이렇게 되면은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가니까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감내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계속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계속 기다렸었고, 이번에 일단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요 수준 자체가 너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것도 좀 많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준금리를 올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일본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본의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기준금리는 사실은 초단기 금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만 관리를 합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하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같이 관리를 해요. 근데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다, 허용 범위 자체를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얘기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니면은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드 커브, 그렇죠? YCC 자체를 포기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걸 포기를 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해외로 나갔던 게 일본으로 다시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일본으로 들어오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유동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고갈이 되는 형태가 일어나면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된다?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이해 갔다 1번. 이게 아니면은 두 번째 방법이 있죠. 일본이 그 YCC를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냐면,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파는 겁니다. 미국 국채를 팔면, 미국의 국채를 팔잖아요. 국채를 팔면 뭐가 생기나요? 달러가 생기겠죠. 달러가 생기면 달러를 팔고 그 다음에 엔화를 사면은 어떻게 되죠? 엔화가 강세로 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국채를 지금 풀고 있는데, 국채를 또 팔고 있죠.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를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줬단 말이죠. 아니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많이 사줬는데 요즘은 안 사줘요. 요즘은 안 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나와도 아무도 안 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최근에 중앙은행들은 미국의 달러를 모으는 게 아니고 뭘 모으냐 하면 금을 좀 모읍니다. 이 얘기 자체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국채가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얘기가 되고,
미국의 국채가 위험해진다는 얘기는 달러가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파급 효과가 더 커요. 홍신님 들었다 1번. 이건 파급 효과가 더 커요. 왜냐하면 달러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시장 안에서는 중국 경기가 좋다 그래요, 안 좋다 그래요?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중국 위엔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시아 통화에서 이제 위엔화 중국 통화를 한번 보면 이걸 갖다가 5년치 이상을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어디까지 와 있냐면 위엔화 환율 자체가 이전에 고점 언저리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국도 이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또 심해진다 이런 얘기도 일단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중국도 미국 국채 파는 부분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얘기 자체는 어쨌든 달러 시스템 자체가 지금 좀 많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지금이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어쨌든 달러 패권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도마에 지금 오를 수 있는, 시장에서는 이 얘기는 아직은 안 하고 있던데 환율로 보더라도 중국도 미국 국채를 좀 빨리 많이 팔 수 있는 그러한 현상 자체가 일어날 수가 있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식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일부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N을 사모으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조만간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돌풍이 한번 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들었다 2번. 왜 갑자기 암호화폐냐 하면, 이제 암호화폐 중에서도 이제 작은 거 말고 큰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가 만들어진 이유가 예전에 그 리먼브레스 사태 벌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암호화폐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중앙은행의 통화를 믿지 못한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쪽의 움직임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물론 이제 추세가 돌면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부분으로 일단 생각을 했을 때 시장이 예상만큼 좀 쉽진 않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나스닥이 일단은 반등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은 보였습니다만은 나스닥 반등 자체도 이전에 말씀해 드린 대로 지금은 상방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방입니다. 하방 보인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하방이 지금 거래 동반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하방으로 갈 때는 기준이 지금 14,150포인트 정도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 14,150포인트 돌파 못하면 그냥 하방 지속입니다. 14,150포인트를 돌파를 못하면 하방이 지속이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좋지 않을까가 아니고 미국 시장도 하방이고 우리 시장도 하방이다라는 점을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일 당장은 일단 13,800포인트 정도, 13,805포인트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만약에 13,805포인트가 깨지기 시작을 하면 나스닥도 예상만큼 좋지 않을 수 있다. 아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나스닥 안에서도 지금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얘도 좀 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흐름도 중요합니다만은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13,805포인트가 깨지면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요. 거래소 시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거래소 시장이 계속 좀 위태위태합니다. 주식을 너무 공격적으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일단 해드렸는데, 오늘 여기 일단 부러지면서 좀 흐름 자체가 조금 이상해졌죠. 이것도 자, 오르고 빠지고 하는 부분을 추세를 그냥 대충 꺼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지금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다가 여기서 뭐 했냐면 깨졌어요. 깨지고 난 다음에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중이죠. 이건 아차하면 뭐가 될 수 있냐 하면은 시장 안에서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만약에 진짜 되돌림이 되면은 시장이 예상보다 좀 세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세게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좀 좋고 공부를 좀 빡시게 하시는 게 좋아요. 시장이 이렇게 될 때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시장을 안 보고 딴 걸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안 좋은 게 뭐가 있냐 하면 시장이 돌 때 그 자리에 없어요. 시장이 돌 때 그 자리에 없어요. 시장이 돌 때 그 자리가 없으면 수익 나기가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빡시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공부를 하면서 시장은 계속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이 돌 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도는 초입 부분은 개인 투자들이 많이 없다는 거,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첫 번째, 조금 공부를 한다. 두 번째, 주식을 강하게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전체 시장의 전환 포인트 자체를 계속해서 살핀다. 세 번째, 전환 포인트가 나올 때 기존에 공부했던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매매를 한다. 그전에는 조금은 기다리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정리됩니까? 정리되시죠?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코스피 뿐만 아니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 코스닥 시장을 일단 보면 이전부터 이렇게 올라오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죠. 올라오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깨졌어요. 그렇죠? 깨졌는데 묘하게도 지금 자리가 어디냐면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되돌림 나오고 난 다음에 무너진 자리죠. 보인다 1번. 되돌림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닌데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 자체가 여기 하나가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 제대로 반등 못하고 이전 저점까지도 만약에 훼손시키는 모습이 보이면 하락추세 초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락추세 초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 일단 기억을 하셔서 최소한 60분봉상의 추세가 전환되기 이전에는 공격적으로는 안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다. 지금 패턴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패턴으로 가는 거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은 대응입니다.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은 대응이다 라고 반드시 채팅창에 한번 치고 갈까요? 시장은 대응입니다. 시장은 무조건 대응이다. 혹시 돌아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한다. 그전에는 지켜봐 주겠다. 도다한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지금 시장에서 좀 반등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쪽으로 수급이 확 몰리면 또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은 일단 있으니까 조금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 두실 부분이 아까 이제 테슬라 얘기를 좀 했어요. 그렇죠? 테슬라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테슬라 주가 상승은 이렇죠.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도조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AI라고 해야 될까요? 요게 확장성 자체가 단순히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확장될 수 있다. 어디로? 자율주행 자동차고 테슬라가 또 내놓은 게 뭘 내놨나요? 로봇 내놨죠. 근데 로봇도 똑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확장이 될 수 있다. 심지어는 이게 신약 개발이라든지 하는 부분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단 나오고 있어서 이 얘기 자체는 사실은 AI가 계속 확장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AI 확장. 예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데 AI가 확장되면 AI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고 설계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설계는 대부분 누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엔비디아가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한다. 엔비디아가 하고 엔비디아가 만든 그 설계한 칩은 누가 생산한다? TSMC가 생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게 테슬라에서는 삼성전자를 얘기를 한번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확장이 되면 될수록 AI 칩 설계 자체는 사실은 삼성전자도 할 수 있죠. 삼성전자도 할 수 있고 AMD도 할 수 있고 칩 설계 자체는 많은 부분이 일단 할 수가 있고 생산 자체는 칩의 생산은 누가 한다? TSMC가 안 하면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조금 더 나아가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분들이 조금 강세를 일단은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있어서 이쪽으로 수급이 몰릴지에 대한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바이오입니다. 이게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날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 그때 이제 언급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알테오젠이었죠. 알테오젠은 오늘도 강세 일단은 시연을 했고요. 물론 이제 윗골은 좀 달긴 했습니다. 오늘 대부분 다 그러니까 14.84%까지 일단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었는데 여분이 이어질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바이오텍도 오늘 6% 정도 빠졌습니다만은 흐름 양호합니다. 나쁘지 않고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시장의 여타 종목들하고는 다르게 박스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쪽에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보령이라든지 정군당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보실 때 첫 번째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 일단은 계속 체크는 일단 하고요. 제약바이오도 계속 체크는 하고 갑니다. 제약바이오도 계속 체크는 하고 가고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그
이게 제약바이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쵸? 이 보톡스라든지 필러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전히 시장 안에서 강세는 일단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 강세 유지하는 종목들만 따로 모아서 좀 단기적으로 안전마진 챙기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그래도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이 어려운 시장을 충분히 이겨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해드릴 부분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시장 안에서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어떤 게 있냐 하면 여름에 겨울에 밖에 나갔더니 너무 춥더라. 짧은 옷 입고 나갔더니 막 얼어 죽을 것 같더라. 왜 이러냐 하면 겨울이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겨울이라서. 마찬가지로 시장이 하락장일 때는 장중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고 오늘 오르는 종목이 내일 갑자기 빠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부분이 싫으면 봄까지 일단 기다리는 거, 뻘짓하지 않고 봄까지 기다리는 게 첫 번째 방법일 거고, 두 번째는 날씨가 그렇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거기 안에서 그쵸, 밖에 빨리 놀러 나갔다가 빨리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사고방식들 충분히 가지시면서 시장이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 반등할 때 계속해서 물량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드렸는데 오늘 거기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효과가 일단 보이기는 했지만 기분은 좀 그러네요. 기분은 좀 그런데 그래도 우리 주강파분들 아직까지 우리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이런 식의 타이밍들은 제가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 계속해서 주강파 우리 가족분들 주식은 강준적 기법은 파워트레이딩 주강파분들은 너무 급하지 않게 도도한 마음을 가지고 시장 대응을 한번 잘 해보겠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이 반등하면은 그 반등하는 시점에서의 주도주를 난 놓치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로 시장이 잘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조심해서 갑니다. 현금 만세, 그렇죠? 대응만이 살 길이다. 주강파 화이팅. 내일 또 놀러 오시고 내일도 놀러 오시면 제가 더 좋은 정보들 많이 모아서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 종목이 아파요 있는 날입니다. 오늘 종목 아픈 종목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저녁 6시에 한국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내 종목이 아파요. 거기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내일 또 놀러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